짝. 적막하고 호화로운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졌다. 뒤이어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음이 고막을 찔렀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땅 밑에서 거대한 짐승이 억눌린 울음을 토해내듯 묵직한 천둥 소리가 통유리창을 웅웅거리게 만들었다. 차갑게 번뜩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의 불빛 아래 강미소의 붉게 부어오른 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두툼한 페르시아 카페트 위에 무릎 꿇은 그녀의 무릎은 방금 튀어나간 도자기 파편에 찢겨 있었다. 값비싼 양모 섬유 사이로 붉은 선혈이 소리 없이 스며들며 검붉은 꽃을 피워냈다. 하지만 미소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숨소리 하나라도 크게 냈다가는 또다시 폭력이 쏟아질까 두려워 호흡조차 목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삼켜야 했다. 깨진 것은 그저 앤티크 찻잔 하나였다. 하지만 강세라의 눈에는 미소의 목숨값이 그 찻잔에 이나간 조각 하나만도 못했다. 강세라가 큐빅이 박힌 붉은 밑창의 하이힐로 미소의 턱을 건방지게 들어 올렸다. 뾰족한 굽이 송곳처럼 목을대를 파고들었다. 조금만 힘을 주면 연골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왜, 억울하니? 강세라의 목소리는 설탕을 입힌 비소처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잔인한 장난기가 서린 눈으로 미소를 내려다보았다. 손에 든 와인잔 속 검붉은 액체가 핏자국처럼 잔의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미소, 주제 파악 좀 해. 넌 인력 파견 업체에서 보낸 개야. 우리 강씨 집안에서 돈 주고 사온 청소부라고. 내가 무릎 꿇으라면 꿇는 거고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삼키라면 씹어서 삼켜야 하는 게 내 처지야. 미소는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돌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그 쓰라린 통증만이 지금 이 순간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손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고 비굴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다. 서울 부촌인 평창동 언덕 중턱에 자리 잡은 이 저택에서 미소는 지옥 같은 3개월을 버텨왔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는 붉은 원목 계단을 닦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크리스탈 그릇들을 닦았다. 이 집안의 유일한 금지옥엽인 강세라의 낙은 오직 미소가 일할 때 트집을 잡는 것뿐이었다. 지금처럼 장식장을 닦다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렸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꺼져서 파편이나 치워 손으로 주워 담아 강세라는 쓰레기 봉투를 걷어차듯 발을 거두며 혐오스럽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약혼자와 미소가 모르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미소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뻗어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을 줍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날 선감각이 신경을 타고 등골까지 기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귓가에는 강세라와 남자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창밖의 광포한 빗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다. 그때였다. 바닥을 기며 파편을 줍던 미소의 귀에 끊어질 듯 이어지는 단어들이 파고들었다. 주식양독, 페이퍼 컴퍼니, 서명,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록 지금은 가사 도우미 신세지만 집안이 몰락하기 전 미소는 장학금을 받으며 야간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했었다. 저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최근 지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5m 밖의 사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강세라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밤의 승냥이 떼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껍데기뿐인 사기였다. 미소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몰래 눈을 치켜뜨고 소파 중앙을 훔쳐보았다. 강 회장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쥔 채 상석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25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느라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어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그는 맞은편에 앉은 딸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독한 눈빛으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노려보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아빠,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우리 그룹 자금난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아빠를 위해
특별히 따온 해외 인수 합병건이라니까요. 강세라의 목소리는 세상 둘도 없는 효녀처럼 상냥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다리 곁에 반쯤 무릎을 꿇고 앉아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아버지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교묘하게도 법적 함정이 가득한 앞부분을 건너뛰고 정확히 서명란이 있는 페이지만을 펼쳐 보였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앙상한 손을 더듬거려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세라야, 이 아비가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어차피 이 그룹은 나중에 내가 맡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문제없다고 하니 아빠는 너만 믿으마. 차가운 조명 아래 만년필 촉이 서늘하게 빛났다. 종이 위를 배회하는 펜촉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소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를 것 같았다. 저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강 회장의 평생 피땀이 어린 결실이자 이 집안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저기에 서명하는 순간 강씨그룹은 껍데기만 남게 되고 강 회장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짜 딸 강세라는 거액을 챙겨 해외로 도망칠 것이다. 안 돼. 서명하면 안 돼.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미소는 하인이었다. 말할 자격조차 없는 파견직 청소부였다. 지금 나서면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맞아 죽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달랐다. 지난주 미소가 고열로 세탁실에 쓰러졌을 때 사람을 시켜 약을 보내주고 반나절 휴가까지 챙겨준 사람이었다. 이 냉혹한 저택에서 미소를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주인이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작은 점을 찍으며 번져나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이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튀어나갔다. 미소는 방금 정리한 쟁반을 든 채 발이 미끄러진 척하며 찻상 쪽으로 온몸을 날렸다. 와장창. 또다시 거대한 파열음이 터졌다. 쟁반 위의 자네들과 미소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강 회장의 손이 크게 흔들렸고 만년필은 종이 위에 길고 흉한 검은 선을 그으며 미끄러졌다. 서류는 못쓰게 되었다. 무슨 짓이야. 강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인형 같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일그러졌다. 미소는 무릎에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찻상 옆으로 기어가 깨진 조각을 치우는 척하며 강 회장에게만 들릴 만큼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건 인수합병이 아니라 자산담보설정계약서예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실어 토해냈다. 강 회장의 몸이 석상처럼 굳어졌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수십 년간 거친 상업의 바다를 헤쳐온 그의 위험 감지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펜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두어졌다. 뭐라고?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려 흐릿한 눈동자로 미소가 있는 쪽을 찾으려 애썼다. 그 순간이었다. 펄펄 끓는 찬물이 담긴 주전자가 미소의 등 위로 내리꽂혔다. 아! 비명과 함께 미소가 바닥에 쓰러졌다. 뜨거운 찬물이 순식간에 싸구려 유니폼을 적시며 등가죽을 지저댔다. 마치 불에 달군 숯덩이를 맨살에 문지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이 천한년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강세라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미소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억지로 고개를 젖히게 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이목구비는 끔찍할 정도로 흉측했다. 화장실이나 닦는 주제에 내가 서류를 알아? 우리 아빠 꼬셔서 이 집 안방마님이라도 되고 싶었니? 욕설과 함께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미소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비릿한 피맛이 진동했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과 함께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듯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건 사기입니다. 미소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강세라는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경호원들을 향해 악을 썼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미친년 끌어내. 입을 찢어버려. 거구의 산에 둘이 즉시 달려들어 짐짝을 다루듯 미소의 양팔을 결박했다. 잠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늙고 병들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라야, 저 아이 말 끝까지 듣자. 강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소위 변호사라 불리는 남자와 낭패감이 서린 눈빛을 교환했다. 지금 강미소가 계약 조항을 읽게 놔두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아빠, 도둑년 말을 믿으시게요? 친딸인 저보다 저런 천한 것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강세라가 갑자기 서러운 듯 울음을 터뜨렸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강 회장의 품으로 파고들며 미소를 향해 삿대질했다. 아까부터 서재 앞을 기웃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분명히 뭘 훔치려다가 저한테 들키니까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거라고요. 아빠, 저 여자 목 좀 보세요. 저 목걸이 엄마가 저한테 물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 여자가 훔쳐갔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미소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멱살을 잡아당겼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미소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목걸이는 철들기 전부터 목에 걸려 있던 이 세상 유일한 혈육이 남긴 흔적이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반항은 불가능했다. 찍!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낡아서 사가버린 유니폼의 목깃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창밖에 천둥 소리마저 멎고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미소의 가슴팍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구리빛 열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열쇠의 모양은 기이했다. 손잡이 부분은 정교하게 세공된 붓꽃 모양이었고 꽃술 한가운데에는 작지만 강렬한 램프 불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 빛을 뿜어내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강세라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얼굴은 가장 끔찍한 악령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백지장같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를 수가 없었다. 이 저택의 꼭대기층 25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아기 방, 그 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저 붓꽃 모양이었다.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 오직 강씨 가문의 진짜 딸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그 열쇠였다. 딸의 읍소에 마음이 흔들리던 강 회장은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기울였다. 시야는 뿌연 안개 속 같았지만 그 익숙한 푸른 빛은 마치 암흑 속을 헤매던 그에게 비친 등대 불빛처럼 망막을 찔러왔다. 그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탕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허공을 더듬어 손을 뻗었다. 닿으면 깨져버릴 꿈이라도 되는 양,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손끝을 떨었다. 미소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가느다란 희망이었다. 미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 뒤의 화상은 불에 댄 듯 쓰라렸지만 지금은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로 얼룩진 강 회장의 늙은 얼굴을 보자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이건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이것만이 줄곧 제 곁에 있었어요. 미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세라의 정수리에 꽂히는 벼락과도 같았다. 닥쳐, 닥쳐. 강세라가 갑자기 괴성을 질렀다.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발악하듯 달려들어 미소의 목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려 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훔친 거라고. 아빠, 전현 도둑이에요. 빨리 쫓아내요. 그녀의 반응은 지나치게 격렬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세라의 손이 목걸이에 닿기 직전 미소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미소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열쇠 손잡이에 있는 작은 돌기를 눌렀다. 딸깍.
아주 미세한 기계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일체형으로 보이던 열쇠가 조개 껍데기처럼 반으로 갈라지며 열렸다. 엄지손톱만한 크기에 누렇게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열쇠 틈에서 빠져나와 나풀거리며 붉은 카페트 위로 떨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강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바닥으로 몸을 던지듯 엎드려 그 작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의 멀어버린 눈앞에 사진을 바짝 갖다 댄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붓고디 만발한 정원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강 회장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만년필로 쓴 흐릿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강미소에게. 우르릉. 창밖에서 뒤늦은 천둥이 포효했다. 번개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어발기며 거실을 창백하게 비췄다. 미소는 멍하니 서서 바닥에 무릎 꿇은 강 회장을 그리고 소파 옆에 주저앉아 사색이 된 강세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혈관 속에서 피가 요동쳤다. 귓가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설마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개처럼 짓밟히며 살아왔던 이곳이 나의 집이었다니. 나의 집. 그 세 글자가 뇌리에서 메아리 쳤다. 창밖의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하게 영혼을 뒤흔들었다. 공기는 끈적한 젤리처럼 굳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거실의 모든 사람이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부조리극의 배우들처럼 멈춰 있었다. 오직 강 회장만이 평생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왔으나 지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늙어버린 그 남자만이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그는 빛바랜 작은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늦가을 낙엽처럼 위태롭게 떨고 있었다. 미소야. 그가 기어이 목소리를 짜냈다. 피눈물이 섞인 듯한 산산이 부서진 부름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탁한 시선이 25년의 세월을 관통하고 절망으로 점철된 밤들을 지나 마침내 미소의 얼굴에 맺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압적인 고용주도 눈먼 노인도 아니었다. 잃어버린 보물을 기적처럼 되찾은 아버지였다. 그의 손이 허공을 저으며 미소에게 향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다. 내 딸. 내 미소야. 내가 어찌 너를 못 알아보고. 강 회장이 오열했다.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이었다. 그는 미소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입가에 맺힌 핏방울을, 그리고 찢겨나간 채 악취를 풍기는 남루한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상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바로 조금 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친딸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려 했었다. 거대한 회한과 비통함에 숨이 막힌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내가 천하의 몹쓸 장님이었어. 아니야. 저건 가짜야. 무거운 감동을 찢어발기듯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세라가 꼬리를 밟힌 독사처럼 바닥에서 튀어올랐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에 번진 아이라인이 검은 흉터처럼 눈가를 뒤덮어 흉물스러웠다. 아빠. 믿지 마세요. 요즘 합성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 사진 분명히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요. 강세라가 달려들어 강 회장의 손에 들린 사진을 낚아채려 했다. 강씨 집안의 돈으로 치장한 큐빅이 박힌 날카로운 손톱이 서늘한 빛을 뿜었다. 사진 내놔. 찢어버릴 거야. 이 사기꾼 같은 게. 강세라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붉은 섬광처럼 빠르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그 야른 사진에 닿기 직전 앙상하지만 무쇠처럼 단단한 소나기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 회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뿜어내는 기운은 찰나의 순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한때 재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강성그룹의 총수가 돌아와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해도 몸이 병들었어도
뼈속 깊이 새겨진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디 한번 건드려봐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강세라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런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총애도 안타까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시체, 아니 시체보다 더 혐오스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아, 아빠. 강세라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억울한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울음보다 더 기괴한 표정이 될 뿐이었다. 저 세라예요. 아빠가 제일 예뻐하는 딸이잖아요. 이 천한녀는 그냥 청소부예요.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애라고요. 이 사진도 어디서 훔쳐와서 합성한 게 분명해요. 저 궁상 맞은 꼴을 좀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아빠 딸일 수가 있어요? 그 입 다물라. 강 회장이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그 힘에 밀려 강세라가 비틀거렸고 하이힐 굽이 꺾이며 볼품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사진을 가슴 품에 넣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을 양복 안주머니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금색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자 25년 동안 그가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가 시계 뚜껑을 눌러 열었다. 그 안에는 시간 눈금 대신 둥글게 파인 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미소야, 그 목걸이, 이리 다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애원하듯 미소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미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목구멍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붓꽃 모양의 열쇠를 목에서 풀어 무릎을 굽혀 강 회장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강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손끝의 감각에 의지해 열쇠의 뒷면, 특수한 돌기 무늬가 있는 면을 회중시계의 홈에 맞추었다. 찰칵. 적막한 거실에 청아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억지스러움도 없었다. 이 열쇠는 오직 이 회중시계의 비밀 공간을 열기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짝이었다. 기계 장치가 맞물리자 시계의 밑바닥이 튕겨 올라왔다. 그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은 베넷머리 한 줌과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출생 증명서. 그 위에는 강미소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강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마저 파랗게 질린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회중시계를 응시했다. 입술이 제멋대로 달싹거렸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 늙은 원장년이 분명.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다. 어떤 늙은 년 말이지? 미소의 목소리가 차갑게 거실을 갈랐다. 목은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전례 없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25년이나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한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너를 고아원에서 입양해 온 그 원장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내 신분 세탁을 도와준 그 브로커 말하는 거야? 강세라가 괴물을 보듯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당연히 알지. 나도 그 고아원에서 컸으니까. 내가 바로 내가 이름을 훔치고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진짜 강미소니까. 미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25년을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과 분노가 댐이 터지듯 폭발했다. 강세라, 넌 내 옷을 입고 내 돈을 쓰고 내 아빠를 아빠라 부르며 본래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걸 누렸어. 그동안 난 어땠는지 알아? 곰팡이 핀 빵을 씹으며 지하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었어. 한겨울에 손이 문드러지도록 남의 집 접시를 닦았다고. 미소가 한 걸음씩 다가가자 강세라는 질질 엉덩이 걸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래, 거기까진 운명이라 치고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내 사치로 생긴 빚 구멍을 메우겠다고 남이랑 짜고 아빠의 노후 자금까지 노려? 미소는 고개를 획 돌려 소파 구석에 몸을 구겨넣고 숨죽이고 있던 이 변호사를 쏘아보았다. 이 변호사님, 제가 더 읊어드릴까요? 그 인수 합병안이라는 거
사실은 당신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빚을 전부 강성그룹으로 떠넘기는 덫이잖아요. 아빠가 도장 찍는 순간 그룹은 50억 빚더미에 앉고 당신이랑 강세라는 뒷돈 챙겨서 해외로 튈 작정이었죠. 이 변호사의 몸이 흠칫 떨렸다. 개기름이 흐르는 이마 위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매며 시선을 피했다. 강 회장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오해입니다. 강 아가씨, 아니, 이봐요 아가씨.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착각. 미소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떨어진 잉크로 더러워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18페이지를 펼쳐 깨알 같은 약관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케이맨 제도 역외회사법 제3조 채무 이전은 제3자의 보증을 필요로 함. 여기 보증일란에 적힌 게 바로 강성그룹이네요. 이 변호사님, 저 야간대학 금융학과 나왔어요. 당신보다 간판은 못할지 몰라도 이런 얄팍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하진 않아요. 이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얼굴이었다. 짝, 짝, 짝. 느리고 무거운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이 소파 팔걸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비통함을 넘어선 극도의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좋다. 아주 훌륭해. 강 회장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씹어뱉는 듯했다. 25년을 키운 딸려는 주인을 무는 검은 머리 짐승이었고 10년을 믿은 변호사는 집안을 갉아먹는 독사였구나. 그가 고개를 돌렸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그 서슬퍼런 기세는 정확히 강세라를 향해 꽂혔다. 세라야? 아니, 넌 그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다. 강세라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기어와 강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잠깐 귀신에 홀렸나 봐요. 다 이 변호사가 시킨 거예요. 전 아빠 사랑해요. 진짜예요. 우리가 함께한 25년 세월이 있잖아요. 이거 놓지 못해. 강 회장이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발길질을 했다. 세월. 내가 말하는 그 세월이라는 게 눈먼 애비 등쳐먹고 피를 빨아먹는 시간이었더냐?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문가에 서서 넋을 잃고 있던 경호 실장을 향해 호통을 쳤다. 조 실장. 자네 죽었나? 경호 실장이 화들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회장님. 저 변호사 놈이랑 작당한 놈들 전부 지하 창고에 가둬. 경찰 불러서 CCTV, 서류, 녹취록 싹 다 넘겨. 콩밥 먹다 늙어 죽게 만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이 변호사와 양복 입은 남자들을 덮쳤다. 점잔 빼던 엘리트들이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그리고 저건 강 회장의 손가락이 바닥에 널브러진 강세라를 가리켰다. 강세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고개를 들었다. 아빠? 누가 내 아빠야? 강 회장이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터질 듯 꿈틀거렸다. 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전현 명의로 된 자산 동결해. 당장 방에 가서 강씨 집안 돈으로 산 건 모조리 회수해. 보석, 가방, 옷까지 하나도 남기지 마. 강세라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다 내 거라고요. 못 가져가. 내 거라고? 미소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강세라, 내가 입고 있는 그 샤넬 드레스,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우리 엄마 유품이고, 내 발에 심겨진 그 구두조차 아빠 카드로 긁은 거잖아. 이 세상에 진짜 내 것이 하나라도 있니? 미소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췄다. 아까 나보고 뭐라고 했지?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삼키라고. 개처럼 무릎 꿇으라고. 강세라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상처투성이인 미소의 얼굴이 지금 그녀의 눈에는 악기보다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 너 뭐 하려는 거야? 별거 안 해. 그냥 내 물건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미소는 손을 뻗어 강세라의 목에 걸려있던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원래 미소의 어머니 것이었던 강 회장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다. 돌려줘. 미소가 거칠게 손을 잡아챘다. 투두둑. 약한 실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수십 개의 값비싼 진주알들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내렸다. 대리석 바닥 위로 요란하게 튀어오르며 사방으로 굴러갔다. 아! 강세라가 목이 졸린 듯 비명을 지르며 목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벗어. 미소가 그녀의 실크 드레스를 가리켰다. 뭐? 강세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벗으라고. 그 옷, 넌 입을 자격 없어. 너 미쳤어. 여기 남자들도 있잖아. 내가 수치심이란 걸 알기는 하니? 미소의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까 내 옷이 찢겨나갈 때 넌 내 수치심 따위 신경이나 썼어? 내가 바닥을 개처럼 길 때 내 존엄 같은 거 생각이나 했냐고. 강세라, 받은 만큼 돌려받는 거야? 미소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리며 경호원들에게 서늘하게 명령했다. 스스로 안 벗겠다면 도와주세요. 가위로 찢어서라도 강씨 집안 옷을 입고 이 문지방을 넘게 해선 안 돼요. 안 돼. 싫어. 아빠. 살려줘요. 강세라가 절규했지만 강 회장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평소 강세라에게 온갖 갑질을 당해왔던 여사님 두 분이 복수심 서린 눈빛을 하며 다가왔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가짜 아가씨. 찍. 비싼 실크 원단이 거칠게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강세라가 미친 사람처럼 발길질을 하고 할퀴어댔지만 평생 거친 일을 해온 여사님들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속옷바람에 초라한 꼴이 되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보석과 장신구들이 거칠게 벗겨져 쟁반 위로 던져졌다. 내다 버려. 강 회장이 피로한 듯 손을 휘저었다. 깊은 환멸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전현이 가져온 잡동사니들이랑 같이 싹 다 내다 버려. 경호원 2명이 강세라의 양팔을 끼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안 돼. 안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강씨 집안 딸이라고. 강세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문틀을 손톱으로 긁어댔다. 손톱이 부러지고 흰 페인트 위에 붉은 핏자국이 길게 남았다. 이거 놔. 강미소. 이 천한년. 너 저주할 거야. 그녀의 악에 바친 저주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다. 싸아.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세찬 비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들이닥쳤다. 경호원들이 강세라를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 비명과 함께 그녀가 진흙투성이 계단 위로 굴러떨어졌다. 얼음장 같은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를 적셨고 공들여 세팅한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처져 창백한 얼굴에 들러붙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 그녀가 기어서 다시 현관 쪽으로 기어오며 울부짖었다. 아빠, 문 열어줘요. 밖이 너무 추워요. 저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강 회장은 문가에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빗소리는 들렸고 살을 예는 냉기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25년 전 내 딸도 이런 비 오는 밤에 길을 잃었다. 내 아이는 밖에서 25년을 떨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담담했다. 이제 너도 그 맛을 좀 봐야지. 쾅. 육중한 붉은 원목문이 강세라의 코앞에서 닫혔다. 그녀의 울음소리도 저주도 그리고 쏟아지는 비바람도 문 너머의 세상으로 영원히 격리되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구르는 진주알 소리만이 남았다. 미소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무릎의 상처가 욱신거렸고 등 뒤의 화상은 불이 붙은 듯 쓰라렸다. 휘청, 시야가 검게 물들었다. 미소야. 따뜻한 손이 그녀를 받아 안았다. 강 회장이었다. 아니,
아빠였다. 그는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미소를 부축했다. 앙상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빨리. 의사 불러. 당장 제일 용한 의사 데려와. 그가 고용인들을 향해 고함쳤다.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손님방, 아니. 3층 안방 정리해. 난방 제일 뜨겁게 틀고. 어서. 저택이 발칵 뒤집혔다. 고용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활기가 돌았다. 아빠는 나를 소파에 앉혔다. 상처가 닿을까 봐 차마 안아주지도 못하고 소파 옆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내 머리카락만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서툴렀지만 동시에 눈물 겹도록 조심스러웠다. 아프냐? 그가 목이 메어 물었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훌쩍 늙어버린 이 남자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원망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사라졌다. 알 수 있었다. 지난 25년, 그 역시 나보다 나을 것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텅 빈 저택에서 딸을 그리워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눈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안 아파요. 나는 쉰 목소리로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 왔잖아요. 이제 안 아파요.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미안하다. 이 애비가 미안해. 다시는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지킬 거야.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창밖에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억수 같던 비도 보슬비로 잦아들고 있었다. 거실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며 바닥의 잔해들을 비췄다. 깨진 도자기, 흩어진 진주알, 그리고 잉크로 얼룩진 폐기된 서류들. 모든 것이 끝났다. 비루하고 겁 많던 파견직 청소부 강미소는 이 폭풍 후 치는 밤에 죽었다. 내일부터 서울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이 저택에는 새로운 주인이 떠오를 것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을 지킬 것이다. 나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 나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강세라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지옥문은 이제 막 그들을 향해 열렸을 뿐이다.